여러분들이 퍼팅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을 잘 굴려야 내가 홀에다 빨리 넣을 수 있고 홀에 가깝게 붙일 수 있고. 근데 여러 종류의 스트로크, 여러 종류의 또 그립 종류 많습니다. 근데 내 몸에 맞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공을 우선은 가격하는 위치예요. 제일 중요한 1번. 공을 어디를 가격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잘 굴러가고 공이 조금 약간 미끄러지듯이 갔다가 또 가고 조금 더 많이 미끄러지면서 공에 약간 떠서 간다고 표현하죠. 슬립이 생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어디에 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공 중앙, 이렇게 스윗스팟에 맞게끔 공 중앙을 치는 스트로크, 그리고 공 위쪽을 이렇게 치는 거죠. 지금 보면 공 중앙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 중앙에 맞아서 공이 나가면 약간 처음에 공이 똑바로 가면서 스핀이 걸리다가 그 다음에 풀려서 나가요. 공 중앙에 이렇게 페이스 중앙에 맞으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공 위쪽에 맞는 거죠. 이렇게 공 위쪽에 맞으면 공이 맞자마자부터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지면에 잘 붙어서 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조금 더 밑에 거의 바닥에서 가깝게 다니게 요 옆 모양으로 보면 지금 요 위쪽에 맞는 거죠. 퍼터 헤드 위쪽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면 더 잘 보이죠? 요렇게 위쪽에 맞는, 요 위쪽에 맞으면 스핀이 좀 더 많이 걸려서 천천히 가다 끝에서 풀려요. 그래서 공이 맞고 나서 스핀이 걸려서 가다가 굴러갑니다. 요렇게 치게 되면 요게 마지막에 이제 공 위쪽에 맞게 하는 제일 대표적인 퍼터하는 선수가 타이거 우즈입니다. 오, 타이거 우즈. 네, 나중에 이런 검색 사이트에 타이거 우즈 퍼터 뭐 스윗스팟에 맞추게 되면 타이거 우즈는 스윗스팟에 자국이 있는 게 아니고 스윗스팟보다 약간 위쪽에 자국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런 슬립이죠. 조금 미끄러지듯이 갔다가 그 다음에 가요. 그럼 미끄러지듯이 가다 가면, 자, 신영 MC 어떤 게 유리할까요? 미끄러지듯이 많이 갔다 가면. 미끄러지듯이 많이 가다 가면 네. 지면에 떠서 가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먼 거리를 더 쉽게 보낼 수 있나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줘도 돼요. 우선은 스핀이 많이 먹게 되면 네. 지면에 떠서 가기 때문에 지면에 있는 경사나 지면에 있는 영향을 덜 받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숏퍼팅 할 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두 번, 튀지 않겠네요. 그렇죠. 공 내가 경사가 있어도 경사를 어떻게 보면 경사를 이기고 나가는 거죠. 스핀이 걸려서 약간 떠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굴러가지 않고 스핀이 걸려서. 그래서 첫 번째 그 가격했던 공 위를 치는 거는 숏퍼팅 할 때 조금 불리한가요?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라인 읽는 거를 좀 더 예민하게 읽어야 되고, 지금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위쪽을 계속 치게 되면 조금 더 숏퍼팅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숏퍼팅이 만약에 많이 흔들리면 그렇게 위쪽에 신영이 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퍼팅을 할 때 항상 내가 공 맞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중앙에다 맞히던 버릇을 들였는데 공을 위쪽을 맞추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라인보다 더 많이 먹겠죠. 내가 읽었던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공 중앙에 맞추게 되면 항상 공 중앙에 맞춰야 되고, 공 위쪽에 맞추게 되면 항상 위쪽, 밑에 맞추게 되면 항상 밑쪽인데, 내가 숏 퍼팅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하고 라인 읽는 거를 조금 더 덜 하고 싶다 그러면 공 밑에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이죠. 항상 일정한 타이밍으로 공을 쳐줘야 내가 공을 어느 방향에서 뭐 왼쪽 홀컵 한 개, 오른쪽 홀컵 한 개를 봤는데 꺾여져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꺾여지지 않고 조금 더 빨리 꺾이고 좀 더 늦게 꺾이고.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할 때 항상 타이밍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스트로크를 할 때, 내가 퍼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스트로크를 조금 빨리 치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천천히 스트로크를 하는 게 내 몸에 맞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개인만의 템포가 다 다르죠. 그렇죠. 개개인만의 템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맞는 템포는 일단 걸음걸이하고 내 걸음걸이하고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 템포가 빠르신 분들은 좀 빠르게 해주는 게 좋고 느리신 분들은 좀 느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도 항상 그 템포를 항상 일정하게. 저도 약간 빠른 타이밍이에요. 오,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갔어요. 네, 지금처럼 약간 템포를 저는 빠르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오르막 경사가 있던 내리막 경사가 있던 항상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이밍을 항상 일정하게 공 가격하는 위치와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일정하게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중요하죠. 채를 어떻게 잡는지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 그립도 굉장히 다양한 그럼요. 그립들이 있잖아요. 네, 퍼터를 잡는 그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 뭐 굉장히 뭐 팔뚝에다 붙이는 선수, 집게 그립도 있고, 집게 그립도 있고, 네. 크로스핸드도 있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하는 이제 오버래핑이라는 그립이에요. 그립을 잡을 때 보통 우리가 아이언샷을 할 때는 이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손가락 위쪽에 지금처럼 왼손 검지손가락 위쪽에 이렇게 올려줘요. 네. 하지만 퍼팅을 할 때는 오른손을 바닥에 다 쥐어주고 왼손을 엄지손가락을 왼손 바닥에 넣어주고 왼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을 펴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주고 이렇게 왼손 검지손가락이 오른손 바닥 위쪽으로 올라오게. 지금 보면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이 손가락이 내 손목이 꺾이는 거를 반응을 하면서 아, 내 손목이 꺾였다. 그런 거를 이 손가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왼손 검지 손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요 그립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손 검지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 위쪽에다 잡아주면 기본적인 퍼팅 그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또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요 오버래핑 그립은 롱 퍼팅이나 감각이 좋아지는데 요거도 해도 내가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손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다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처럼 요 오른손 검지 손가락도 샤프트 면을 피고 왼손 검지 손가락도 오른손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퍼팅 스트로크 하는 동안 내 손목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로크 하는 동안 굉장히 편안함 그리고 스트로크가 잘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왼손 검지 손가락만 피는 게 나는 조금 덜 예민하다. 좀 더 예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검지 손가락까지 이렇게 펴서 샤프트 센터에 맞춰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아마 스트로크 하는데 조금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래핑 그립은 롱 퍼팅 할 때 거리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큰 스트로크를 할 때 바로 치기가 굉장히 좋죠. 오. 지금처럼 똑바로 가면서 스트로크를 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립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리감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아니면 일단은 한 손가락부터 펴서 기본적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좀 더 예민했으면 좋겠다 하면 오른손 검지 손가락까지 같이 펴서 하시면 조금 더 퍼팅 스트로크가 안정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립.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선수죠. 박인비 선수가 잘하는 그립이죠. 컴퓨터 퍼팅. 컴퓨터 퍼팅. 뭐 이제 정말 별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인비 네. 선수는 퍼팅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힘든 퍼팅, 어려운 우승을 남겨놓은 퍼팅에서도 정말 무표정한 표정 변화 없이 감정 변화 없이 쉽게 넣는 그런 퍼팅을 하고 있는데 바로 크로스핸드 그립이죠. 왼손을 밑으로. 보통은 오른손을 밑으로 하는 그립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박인비 선수는 오른손이 밑이 아니고 오른손이 위고 왼손을 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밑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 스트로크를 할 때 제일 좋은 장점은 숏퍼팅 할 때
이 왼쪽 손등이 이렇게 꺾이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왼손등을 그대로 유지해서 홀컵적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숏퍼팅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박인비 선수가 정말 중요한 퍼팅을 남겨놨을 때도 놓치는 법이 거의 없죠. 지금처럼 짧은 스트로크를 할 때도 왼손등이 거의 꺾이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크로스핸드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네, 쇼퍼팅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핸드로 하시고 오, 그냥 네. 미들 롱퍼트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스탠다드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두 가지 다른 방법을 네, 사용하시는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퍼팅이 잘 안 되는 선수들, 나는 숏 퍼팅이 잘 안 된다 해서 오버래핑으로 롱 퍼팅은 거리만 맞추고 숏 퍼팅 이제 3m 이내에 2m 이내에 들어오면 크로스핸드로 잡아서 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한 방법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아마추어 분도 굉장히 머리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섞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선수들도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크로스핸드로 숏 퍼팅을 하고 롱 퍼팅은 오버래핑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숏 퍼팅 할 때는 이 크로스핸드가 왼손등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바로 잘 안 들어갈 때 이렇게 왼손등을 밑으로 내리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움직임이 이쪽 왼손등에 있는 움직임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깝게 움직이기는 편한데 손을 반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 크게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롱 퍼팅에 약간의 단점이 있긴 한데 숏 퍼팅은 굉장히 편하니까 숏 퍼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역그립, 그러니까 크로스핸드 그립이죠. 크로스핸드 그립을 해서 공을 치게 되면 아마 스트로크가 조금 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립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퍼팅 그립은 굉장히 막 긴 역사가 있어요. 퍼팅 입스 걸린 프로들 많이 봤죠, 이재현 프로. 네, 많이 봤고요. 네. 저도 한때 어드레스만 서면 불안했던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퍼팅 입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프로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이론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여태까지 잘못했던 데이터를 너무 많이 머릿속에 넣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막 복잡해서 약간 뇌가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스윙에 진행을 못해서 입스 이제 퍼팅 스트로크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지현 프로도 그 정도까지 왔었나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불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퍼팅을 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선수들이 취했던 이런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집게 그립. 집게 그립. 요 집게에서 응용돼서 집게 그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탄생하기는 입스가 걸린 선수들을 그냥 연습시켜주는 용도로 처음에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요 그립으로 2018년도 가르시아 선수가 요 그립으로 퍼팅에 약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승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입스 걸린 선수들이 퍼팅 이 집게 그립을 사용을 해요. 집게를 어떻게 사용하냐? 요 집게를 샤프트 밑에서 뒤에서 밑으로 넣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태희 프로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태희 프로 한국의 여러 선수들이 이 집게 그립을 사용해요. 퍼팅이 안 좋았던 선수들 장동규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이 그립을 바꾸면서 또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립이고 선수들이 퍼팅 안 될 때 가끔씩 써는 저도 잠깐은 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이 좋아지는 스트로크 방법이기 때문에 그립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우선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샤프트 밑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밑에서 위로 약간 당기면서 양손에 밀착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을 집게로 집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스트로크 하는 동안
내가 순간적으로 힘을 탁 써주거나 공을 놀래 맞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풀어져서 맞는 그런 미스를 좀 덜 할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잡고 스트로크를 해주게 되면 이 퍼터가 움직이는 동안 내 스트로크가 굉장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할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이지현 프로처럼 너무 불안하다, 불안감을 느꼈다, 아니면 백스윙 시작이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집게 그립, 요 집게로 이렇게 두 개를 잡는 거죠. 그래서 집게 그립을 잡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스트로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집게 그립을 잡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저는 요 손바닥이 타겟 쪽으로 가게 직선으로 잡았지만 요걸 약간 이 방향으로, 요렇게 바닥이 타겟을 보게 아니고 바닥이 저를 보게, 요렇게 퍼팅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유명한 이제 일본에는 가타야마 신고라는 선수가 요렇게 면을 해서 요 손가락 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원래는 손바닥을 타겟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 선수는 특이하게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요거를 하는데, 저는 요 스트로크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손목을 덜 쓰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팔이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퍼팅 그립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집게 그립은 제일 좋은 거는 타이밍이 일정해질 수 있어요. 타이밍이 항상 내가 공이 놀래 맞거나 뭐 5m 거리를 쳤는데 어떨 때는 3m 가고 어떨 땐 7m 가는 분들, 그리고 퍼팅을 어드레스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집게 그립을 잡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스트로크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얼마나 귀중한 레슨을 배운 거냐면요. 네. 제가 김영태 프로의 프로필을 한번 뒤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정말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좀 내려주시면, 네, 일단 김영태 프로 이거 사진 어떻게 빨리 넘겨드렸고요. 네.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주요 기록 보이시죠? 우와. 여기 지금 2008년 파세이브율 1위, 우와. 2009년 파세이브율 1위, 2014년 파 브레이크율 1위, 오. 2016년 그린 적중 시 평균 퍼트 수 1위, 1.692개예요. 네, 정말 아니. 프로 선수들도 앞다퉈서 김영태 프로에게 네. 퍼팅 좀 알려달라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네, 퍼팅은 제가 선수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고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뭐 막 선수들한테 공유하고 싶진 않아서 많이 안 알려줬는데, 방송을 보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좀 빨리 TV를 끄고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숏게임을 조금 요만큼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퍼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레슨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평상시에 퍼팅 미스가 있었던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네.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 지금 팟세이브 1위 하셨을 때 네, 김영태 프로님 어떤 방법을 하셨어요? 어떤 그립이 있나요? 그립은요. 네. 아까 처음에 했던 오버래핑 그립. 아. 그러니까 오버래핑 그립을 많이 했고, 저는 스트로크가 조금 안 되기 시작하면 크로스핸드로 그립을 조금 해요. 바꿔요. 그리고 시합 도중에요. 시합 도중에 이제 첫날, 둘째 날 내가 퍼팅을 했는데 조금 감이 안 좋다. 그러면 크로스핸드 그립이나 이제 직계 그립은 정말 써본 몇 번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스트로크를 바꿔줘요. 그래야 내가 안 좋은 감각이 조금 더 빨리 빠져나간다고 해서, 제가 원래 그냥 추구하는 그립은 오버래핑 그립인데 그 그립의 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감각으로 이제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같은 그립을 고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아마 좋은 그런 스트로크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하는 것만 다가 아니고 바꿔가면서. 저는 요즘에 네. 퍼터를 2개 들고 다녀요. 진짜? 왜요? 뭐 하다가 네. 안 되면 그 감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그립의 두께가 다르거든요. 오.
네, 요즘 조금 안 돼서 네.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퍼터 투. 채는 14개는 맞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숏게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도를 많이 해야 좋아져요. 내가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골프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구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술을 해서 지금 퍼터 그립도 마찬가지니까 시도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크기 중요하죠. 스트로크 크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빠른 그린에 적응을 하고 느린 그린에 적응을 하는지 잘 몰라서 스트로크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스틱을 하나 준비할게요. 스틱 2개 준비할게요. 네. 보통은 여러분들이 5대5 백스윙 크기 5, 피니시 크기 5. 그래서 지금 보면 공이 있고 백스윙 노란 스틱까지, 그 다음에 빨간 스틱까지. 그럼 왔다 갔다 하면 공이 중앙에 있으면 스트로크가 5대5가 된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스트로크이고, 자, 이제 그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린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갑자기 신영 MC도 라운드 갔는데 그린이 너무 빨라졌으면 적응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아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이게 약간 너무 일찍 시작하면 물에 약간 젖어 있다가 이슬 때문에 그렇죠. 해가 뜨면 말라가지고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빨랐을 때, 갑자기 내가 너무 빠른 그린에 갔을 때 네. 적응이 안 될 때는 백스윙을 지금처럼 노란 데까지 가지 않고 조금 더 줄이는 거예요. 같은 거리를 칠 때 조금 줄이고 이쪽 공 맞고 팔로스루 할 때 조금 더 키우는 거죠. 여기서 이쪽에서 줄어든 것만큼 이쪽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훨씬 더 부드럽게 굴러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조금 더 짧게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그린에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5대5 스윙이 아니고 백스윙 갈 때 조금 짧게 가서 팔로스루 때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처음 오는 골프장이었는데 그린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근데 적응이 안 되면 또 첫 돌, 둘째 홀, 셋째 홀에 막 3퍼팅, 4퍼팅 나오면 여러분들 또 당황하실 수 있고 스코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좀 줄이고 팔로스루 크기를 좀 키우면 빠른 그린에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제 반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갔는데 네. 이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에 골프 치러 많이 가시잖아요. 동남아에 골프 치러 가면 우리나라랑 잔디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도 다른 이 약간 마른 그 그린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 결을 굉장히 많이 타고 막 사각사각 소리 나는 그린이 있어요. 버뮤다 그린이라고 하는데, 버뮤다 이 글라스에서 그런 그린을 갖고 있는 데는 스트로크를 좀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일정하게 아니고 세게만 치면 또 거리가 안 맞죠.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나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그린이 느릴 때 백스윙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백스윙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스틱 있던 거 5대5 아니고 바깥으로 노란 스틱을 바깥으로 지나서 공 맞고 여기는 반만 가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크게 해서 공을 땅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조금 더 강하게 맞으면서 밑에 있는 잔디들, 아까 얘기했던 뭐 제주도 이제 마운틴 브레이크 있잖아요. 마운틴 브레이크도 약간 넘어가게 공을 강하게 굴려줄 수 있고, 또 이런 동남아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버뮤다 글라스 그런 데서도 잔디 결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살짝 떠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살짝 떠서 가는데 자세한 이 스핀량 때문에 그게 좀 달라지는 건데, 나중에 제가 또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이거는 아주 풀어가지고 세세하게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스트로크 크기를 크게 했다가 팔로스를 조금 작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느린 그린, 또 아니면 잔디 결이 많은 그린, 아니면 또 제주도처럼 좀 헷갈리는 그린에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퍼팅 백스윙 크기를 넉넉하게 들었다가 부드럽게 끊어서 탕 끊어주게 되면 스트로크 하면서 공이 조금 더 구름이 강해지면서 끝에서는 빨리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공이 굴러가는 빨리 굴러갔다가 끝에서 힘이 떨어져서 빨리 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린 그린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렸던 이 퍼팅 이런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도 내 퍼팅 스트로크, 내 스타일에 맞춰서 적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퍼팅을 하는 그런 아마추어 골퍼분이 될 겁니다.